Busan. It is Korea's second largest city and home of its largest port. It is also the mecca of Korea's thriving movie industry.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world's biggest movie stars from Tony Leung to Lee Byung-hun walk down the red carpet. Now this iconic Korean metropolis is setting its eyes on becoming the host for the 2030 World Expo, a place where the world gathers to showcase the most creative and futuristic vision of mankind's tomorrow. It is not an easy race, but our globalist today, Busan's Mayor Park Kyung-jun, will tell us why Busan is the right choice. Together, let's chart a new course for the common prosperity of humanity based on global solidarity and support. We hope to welcome you to Busan in 2030. So, Mayor Park, welcome to the Globalists.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스트가 지방으로 촬영 나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더더구나 이제 참 부산은 매력적인 도시예요. 예. 시장님 이제 부산의 시장님이시니까 부산의 가장 셀링 포인트, 매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산은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도시가 갖고 있는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아주 드문 도시입니다. 대부분 바다를 낀 도시가 바다가 이제 도시 바깥에 있거나 좀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산은 도심 한가운데를 바다가 리아스식으로 돌아가면서 휘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개의 비치를 갖고 있고 10개의 산을 갖고 있고 2개의 큰 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도시가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바다와 산과 강이 함께 어우러지는 랜드스케이프를 갖기가 힘들고 또 거기다가 이 대도시가 갖는 편익을 함께 전부 누릴 수 있고 또 부산이 재미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페스티벌도 많고 또 이곳에서 그런 페스티벌이나 특히 뭐 세계 불꽃 축제나 영화제나 또 게임 축제나 여기 와서 그런 페스티벌도 즐기지만 또 자연 환경도 즐기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관광지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죠. 거기서 팬데믹 이후에 꼭 가봐야 될 25곳의 도시를 꼽았는데 아시아 대도시로는 부산이 유일하게 꼽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도 이제는 국제사회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직은 약간은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숨은 뭐 매력 도시라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는 서울 외에 꼭 가야 되는 도시로 이제 부산을 손꼽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유치를 뭐 앞두고 있다고 이제 저희는 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믿고 있는데 이런 매력을 가진 부산이 2030년에 월드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월드 엑스포는 이게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월드컵 또 올림픽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월드 엑스포까지 개최를 하게 되면 3대 메가 이벤트를 다 개최하는 형국이 되죠. 또 부산은 그런 대한민국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표상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LG 같은 큰 기업이 부산에서 뿌리를 두고 성장을 했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또 부산이 남다른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그것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전쟁 때는 100만의 이 피난민들이 이 부산을 찾아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또 그중에 상당수는 남아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때부터 이미 당시에 한 30만밖에 안 되는 도시가 100만의 피난민을 품은 도시니까 누구라도 와서 그것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도시고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포용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부산은 이 유라시아 컨티넨트와 퍼시픽 오션이 만나는 바로 그 접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여러 문명이 만날 수 있는 장소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그런 그 역동적인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또 월드 엑스포의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산이라는 곳에 이 월드 엑스포 장소로서의 적합성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곳이다. 그 과거의 엑스포들이 대개 보면 이 선진국들의 새로운 기술과 상품의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을 이끌어왔던 기술들이 대개 월드 엑스포를 통해서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게 철강이 됐든 또 전화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심지어 코카콜라까지도 이 엑스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새로운 기술 전시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문제 또 각 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주체국과 각국이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서 인류가 가야 될 길이 뭐고 또 각 나라가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는 해법을 우리 엑스포에 와서 전시를 하자. 이런 게 우리의 이제 좀 제안이고 그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나라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그 서로 협력을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그 솔루션을 우리 엑스포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발전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폭을 역대 엑스포 가운데 최대로 저희가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진 기술의 어떤 그 자산,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개발도상국이나 그렇죠. 또 올라오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한테 또 과연 이런 솔루션들이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접근성, 아주 맞습니다. 독특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과거 엑스포들을 쭉 보면 이제 선진국들은 굉장히 큰 전시관도 짓고 자신들의 보여줄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발전도상국들은 뭐 참여의 폭이라는 게 조금 제한돼 있고 남의 올림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를 위한 엑스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각 대륙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엑스포를 하자. 그리고 또 그런 그 발전도상국들이 그런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의 전시 지원을 통해서 아주 좋은 전시관을 오히려 그런 발전도상국들의 전시를 위해서 배려를 하고 또 지원을 하는 이런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말 좋은 구상이고 제가 볼 때는 부산이 딱 맞는 것 같은데도 이제 한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경쟁이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적들을 만난 거죠. 누구죠? 저희의 가장 큰 강적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우리 경쟁 도시고
또 이탈리아의 로마가 경쟁 도시입니다. 물론 경쟁하는 사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지만 뭐 그래도 리야드보다 그래도 로마보다 부산을 선택해야 될 이유 네. 딱 뭐 대비해서 리야드보단 여기가 낫다 이게 낫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우선은 그건 천혜의 조건이긴 한데 날씨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하는 엑스포는 과거 여수나 대전에서 했던 조그만 엑스포, 인정 엑스포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보다 한 5배 내지 10배가 큰 월드 엑스포고 그래서 기간도 6개월간 하게 됩니다. 6개월간 이게 날씨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두바이 엑스포도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제 날씨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날씨에 있어서는 이 부산이 해양성 기후인데다가 이 온화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신 그 자연 환경을 일단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요. 그리고 와서 도시에 와서 좀 즐길 거리가 있고 또 이게 6개월 동안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페스티벌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자유로워야 되고 또 사람들이 엑스포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K-팝이나 K-컬처나 또 부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와서 엑스포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은 도시가 부산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부산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치안에 문제도 없고 또 24시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이 부산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한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많은 그 개발하는 국가들이 한국을 정말 모델로 삼고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또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벌써 돼 있고 또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했고 또 정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성평등이라는 그런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상당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색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데 여성의 경제 참여가 다른 발전도상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는 걸 요인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더욱이 지금은 한국이 그야말로 양성평등 사회로 진입을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도 뭐 장점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선은 재미있는 나라니까 그런 경험에서도 재미있지만 K-팝이나 K-컬처 이것도 의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한국은 뭐 제조업 강국으로 과거에는 뭐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K-컬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매력 있으니까. 있는 나라가 됐죠. 그런 면에서의 매력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엑스포 유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 나라의 이 BTS 공연이나 이 K 콘서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작년에 실제로 그 BTS 콘서트를 저희가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많은 나라들의 그 VIP들이 자녀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엑스포가 차세대를 위한 그런 미래를 그리는 거라면 차세대가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또 한국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이 한국의 문화의 메카라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말하자면 영화의 전당이 있고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가 여기서 개최하고 있고 부산과 한국의 문화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부산이 개방적인 도시고 포용의 도시고 그런 문화 행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연 환경과 이 인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제가 27년 됐는데 그 영화제의 성공은 대단히 인상적인 것이었고요. 또 전 세계 지금 K-무비나 K-드라마 가운데 부산에서 찍은 것들이 많습니다. 패러사이트 기생충도 그렇고 브로커라는 영화도 그렇고 또 국제시장도 대표적인 영화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 영화들이 부산에서 찍으면 제일 잘 나온다 그래요. 장면들이. 왜냐하면 한국적인 맛도 좀 보여줄 수 있으면서 삼복도로에 그 옛날 피난민들이 그 세웠던 마을에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정감 있는 풍경도 나오고 또 바다를 끼고 있는 풍경이 있고 굉장히 굴곡이 부산이 많기 때문에 영화를 찍으면 제일 이쁘다 그래요. 부산이. 네. 이정재 감독을 했던 헌트도 여기서 찍었고. 글쎄요,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의 홍보대사이시죠? 스퀴드 게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정재 배우를 만났는데 부산에 대해 보니까 영화인들한테는 부산은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이 이 영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키워지고 있는 그런 거군요. 부산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물론 서울이 지금 그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됐고 서울의 문화 컨텐츠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풍부하고 발전돼 있지만 부산도 이제 그 못지않은 컬처럴 컨텐츠 도시로 지금 변모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도 짓고 또 국제 콘서트 홀도 또 새로 짓고 아주 다방면적인 어떤 문화. 또 세계적인 미술관도 저희가 여기 유치를 지금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이제 하이엔드의 문화 콘텐츠부터 이제 파퓰러 컬처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고요. 또 부산은 이 게임 축제가 옛날부터 제일 먼저 열렸던 것도 여기고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광안리 바다에서 그 e스포츠 게임 쇼를 해갖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30만 명이 광안리 바다를 메운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은 G스타라고 하는 게임 축제를 열어서 또 세계적인 이제 게임 스포츠 대회를 부산에서 계속 열고 있고요. 그 게임이란 건 이 게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면 올림픽 게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e스포츠. 그러니까 그 e스포츠가 굉장히 또 이게 큰 산업인 거 사람들이 맞습니다. 기성세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큰 거죠. 그 게임 산업은 일종의 가장 그 융합적인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나 또 블록체인이나 다양한 그 영상 산업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에 메카로 이제 부산을 좀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슐랭에서 서울을 그 미슐랭 평가 도시로 이미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부산을 미슐랭 평가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미슐랭 부산이 나옵니다. 이 부산에 있는 식당들을 미슐랭이 일단은 한번 서베이를 하고 가이드가 나온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미슐랭 도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미슐랭이 선정을 합니다. 이 도시가 관광 도시로서 또는 문화 도시로서 상당히 그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트로노미를 할 수 있는 미식 도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를 선정을 합니다. 아무데나 그걸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서울하고 부산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산에는 옛날부터 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돼지국밥이나 어묵이나 밀면이나 이런 전통적인 음식, 그러니까 대중들이 즐기는 음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좋은 파인다이닝 음식점들도 생겼고 또 셰프 식당들도 최근에는 많이 생겨서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을 때
뭐가 제일 부산이 매력적이냐 하면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꼽지만 부산의 음식을 꼽는 사람들도 상당히 요즘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음식 문화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그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부산 오래간만에 왔어요. 코로나 시절 전에 오고 사실은 처음 왔기 때문에 와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관광객들이 부산에 올 때 아까 굉장히 펀한 도시라고 하셨을 때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꼭 해야 될 거, 또 꼭 먹어야 될 거. 시장님이시니까 부산의 최고의 관광 가이드이시라고 한다면 한두 개를 꼽아준다면은 뭐라고 꼽으시겠어요? 우선 그걸 꼽기 전에 네. 부산에 오시면 부산 비짓 패스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걸 하나 갖고 있으면 대중교통도 다 공짜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가야 될 곳들을 하루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부산 비짓 패스입니다. 지금 그게 너무 많이 잘 팔려갖고요. 예, 외국 관광객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산에 가봐야 되는 곳들이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비치가 7개 있으니까 다 아름다운 장면들을 갖고 있어요. 또 비치마다 특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도 가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그런 곳마다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이 생겼어요, 부산에. 그래서 이제 카페 순례를 한번 해도 부산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카페 가운데는 이제 영도에도 요즘은 그 카페 때문에 유명해졌고 기장. 카페 거리가 어디든지 다. 그래서 그 카페 가운데서도 요즘은 인스타나 뭐 소셜 미디어가 워낙 발전해 있어서 부산의 카페 하면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해서 바다도 즐기고 부산이 커피 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어서 부산의 커피요? 그 부산이 98%의 커피 관련 모든 물동량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산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벌써 3명 나왔어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이 그 커피를 해서 전국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만든 데가 벌써 4군데 이상이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모모스 커피나 이런 이제 부산 브랜드가 최근에는 굉장히 커피 맛도 좋고 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잔 그런 좋은 카페에서 마셔보는 것도 좋고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낙동강, 낙동강 을숙도 같은 데를 꼭 한번 가보시면 부산에 이제 역시 자연으로. 정말 부산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 부산에 아직도 저희도 안 가본 데가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체험도 안 해본 것도 너무 많고요. 앞으로 전 세계가 정말 부산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And that's it for me. Next week, I'll be bac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on Ji-ae out.